오늘은 속이 편하면 노후가 편하다의 불로장생 노화식의 텔로미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노화식의 말단 소체 텔로미아와 그 다음에 늙지 않는 비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또 그러면 늙지 않기 위해서 텔로미아의 길이를 길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바닥까지는 왜 불로장생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시황이 불로장생을 꿈꿔서 불로초를 구해오라 그러고 했지만 일찍이 죽었습니다. 결국 노화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세포가 늙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를 최근에 발견을 했어요. 그 비결이라는 게 결국은 그 텔로미아에 있다는 겁니다. 그 세월을 거스르는 비밀 텔로미아.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 세포에 염색초 말단의 DNA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점차적으로 짧아져서 결국은 세포가 재생되지 않고 늙어서 죽음으로 간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진시황은 그때는 이런 걸 알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바닥까지는 왜 불로장생할까라는 타켓에 보시면은 1998년에 독일 킬 대학 팀에서 바닥까지가 이 불로장생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근데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텔로미아라는 염색체 말단에 있는 DNA 부분이 짧아지는데요. 이 바닥까지는 텔로머레이스라는 효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활성화시켜서 그림에서 보듯이 말단 DNA 끝부분에 RNA가 더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 길이가 짧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닥까지는 거의 불로장생 한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연구에 대해서 1982년에 블레원 박사 팀들이 연구를 해서 2009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염색체 말단의 DNA가 이렇게 이제 점점 짧아진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 책이 늙지 않는 비밀 해가지고 이 블레원 박사가 책을 냈습니다. 이게 전 세계 23국에 출판 베스트셀러로 있고 아마존 베스트 1위로 간 책이 되겠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얘기하는 텔로미아 길이를 늘리는 법을 책에서는 첫째로 스트레스 상황과 거리를 두자. 둘째는 한 번에 40분씩 일주일에 3번 운동하라. 셋째는 열량 제한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충분한 수면을 또 가지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해서 하시고, 보충제도 섭취하고, 이렇게 하면 텔로미아 길이를 이제 늘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 세포 안에 존재하는 염색체 끝 텔로미아.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스트레스라는 거는 우리가 분노하고, 피로하고, 우울하고, 그죠? 이렇게 좌절하고, 미워하고, 이런 식으로 슬프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 노화가 오는데, 그거에 인해서 그림에서 나왔으니 만성질환부터 시작해서 손톱 물어뜯기, 근육통, 이런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만약에 받잖아요. 받으면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졸이라는 게 생성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생성되면 뇌 하수체에서 우리 신장에 있는 부신 피질 쪽을 자극해서 이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생성을 되면은 그게 거기 나와 있듯이 포도당도 신생하게 되고, 포도당에 이제 이거를 억제하기도 하고요. 혈액 내에 지방산도 올리고, 혈액 내에 아미노산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몸 신경계의 문제를 일으키고 심혈관계,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위, 그 다음에 췌장, 그 다음에 장, 생식계통 모든 쪽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1장에서도 말씀했지만 장이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장에도 영향을 주게 되면 전체 몸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아마 그 세포 길이에도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이제 추천하는 음식으로서는 제가 저번에 불로장생 바이타민 D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이 바이타민 D가 우리 장에 있는 줄기세포의 그 재생을 돕는 데도 필요하며, 그 다음에 그게 결국은 연결돼서 세포의 길이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실험, 이 책에서는 실험에서 비타민 D를 하루에 2000 IU씩 4개월 동안 투여했을 때 텔레모라이즈의 농도, 아까 얘기한 그 효소가 약 20%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미있게도 만성간 질환 환자 40여 명 중에 한 달 동안 하루에 커피 한 4잔씩을 이렇게 이제 먹게 했는데 결국 텔레미아가 유의미하게 길어졌다. 이런 결과를 이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커피는 그 장단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뭐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그 다음에 간염하고 간암, 심혈관, 당뇨, 파킨슨 이런 거를 좀 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점으로서는 뭐 카페인 이탈 두통이라든지 임산부는 유산의 위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방광암 이런 위험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커피의 그 성분이 카페인, 클로로제저스 전산, 커피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지금 몸에 그 항산화, 영양이라든지 항염증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어서 암 예방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페인 하루 최대 섭취량은 보통 커피 한 잔의 카페인 함량을 보시면은 뭐 아메리카노가 한 125mg 정도 되니까 우리가 하루 섭취량을 권고량은 400mg 정도 되니까 아메리카노 서너 잔 정도는 괜찮지 않냐 이렇게 이제 그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가 돼서요. 텔레미아 길이 연장법에서는 첫째로 탄수화물을 줄여라. 이게 제가 1장에서 얘기한 렉틴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독이 되는 탄수화물 책이라는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끼에 계란 하나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라. 요거는 우리가 그 필수 아미노산을 이게 다 갖춰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밸런스 있는 영양을 취하라. 이런 뜻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타민 C, 그 다음에 바이타민 D, 그 다음에 아몬드. 요거도 렉틴하고 관계되고 장하고도 관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타민 C는 뭐 최근에는 이 메스 바이타민 C 뭐 이렇게 해서 암 치료도 하고 뭐 지금 이제 그 바이러스도 치료한다 뭐 이런 설도 있기 때문에 그 바이타민 C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기름이라든지 덜 푸른 생선을 먹어라. 그렇죠. 이거는 역시 이 항산화제부터 시작해서 영양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최고의 그 음식 중에 하나 우리가 들깻잎이 또 그렇게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텔레비아 대학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대학 연구팀들이 고농도 카페인은 그 텔로미아 길이를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또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아메리카노 정도 묽은 카페인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5 내지 7%의 알코올 성분 용액이 길이를 늘린다. 그래서 그
제가 1장에서도 그 말씀드린 포도주가 이제 포리페놀이 많기 때문에 그 장내 유익균에 발휘되는 포리페놀이 많은 그게 있어서요. 결국 장이 좋으면은 결국 이 세포도 늘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이 텔로미아라는 게 이 불로장생을 위해서 결국 다음 장에 제가 말씀드린 자가 포식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우리의 장하고 렉틴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탄수화물을 줄여라. 그리고 이게 무작정 탄수화물을 줄인다기보다 이제 렉틴을 가능하면 줄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타민 C, 바이타민 D, 아몬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섭취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뭐 바이타민 C는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은 그 합성을 못하지만 개구리는 자기 인체를 스스로 합성하기 때문에 개구리는 감기는 안 걸립니다. 그래서 뭐 충분한 바이타민 C 섭취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들기름, 들푸른 팽성도 장의 줄기세포하고 이게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력 운동을 또 이제 아까 같이 스트레스 풀면서 하라는 것도 결국은 이게 장에서도 운동하고 스트레스 푸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적당한 커피와 알코올을 드십니다. 그래서 물론 요런 지금 이제 텔레미아 요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요. 결국 이제 자기 전체의 장을 좋게 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도 풀고 충분한 그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음식을 가져서 드시면은 여러분들도 불로장생에 가까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불로장생 자가 포식에 대해서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